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5월에 개소한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가 지난 4월 말까지 총 2786건의 전화 및 내방 상담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전체 이용자의 40%가 타 시도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언어 소통 문제를 비롯해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총 15개국 언어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간 실시된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비전문 취업이 15,525명, 방문 취업 외국 국적 동포가 3,298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담 내용은 취업, 노동이 11,785건, 체류 및 국적이 3,790건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SNS나 홈페이지, 행사 참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국가별 통역 상담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 재가장애인의 맞춤형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을 설치하고 자립생활주택 설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산업구조를 개편해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4일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진 기지와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군산시 옥구읍에 들어설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은 내구성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 센터 등이 함께 구축됩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광주 지역에서는 5번째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일자리 센터는 지난 15일 본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대학 내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 통합해 청년들의 개인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여대 대학 일자리 센터는 5년 동안 연간 2억 원씩 10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광주 지역에는 2015년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 호남대 등에 이어 5번째 대학 일자리 센터가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15일 도청에서 강원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과 기업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향후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최후 거점성인 부안 우금산성에 난문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백제가 패망한 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최후 거점성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우금산성 난문지와 난문지에 인접한 성벽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전북문화재연구원은 9일 우금산성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우금산성 난문지와 성벽 구조 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실시한 우금산성의 추정 난문지는 V자형 계곡의 서쪽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으로는 성내 계곡부 유수가 합류해 남쪽으로 흐르는 주 계곡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산성 내에서 지형이 가장 낮은 계곡부에 마련돼 성 내부로 출입이 가장 용이한 곳에 축조돼 정문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성내 주요 시설이 있던 건물 대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난문지는 거의 붕괴돼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문지 통로부 형태는 확인된 초석을 기준으로 볼 때 장방형으로 추정됩니다. 파괴가 좀 심해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성문의 측벽 규모라든가 측벽 2칸 그리고 정문은 3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통로보호 규모는 조사구역 북쪽에서 확인된 초석과 남성벽 외벽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 길이 780cm, 주초석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 너비는 480cm입니다. 남성벽은 모래흙과 풍화토를 깐 후 길게 깬 돌을 이용하여 바른팀 쌓기 축조, 외면은 고르지 않으며 남문지 바깥쪽 박석시설 규모는 잔존 길이 490cm, 잔존 너비 280cm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금산성의 문지 축조 방법과 성벽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보건 정비 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전북 남원시장 선거는 이환주 현 시장을 비롯해 강동원 민주평화당 예비후보, 박용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 3파전으로 치러질 텐데요. 각 후보들의 공약이 뜨겁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환주 현 시장에게 강동원 민주당 예비후보, 박용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어렵게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환주 시장이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무소속 박용섭 후보 도전을 따돌리고 삼선 고지에 오르느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의 지역적 특성을 입은 이 시장이 다소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평화당 강동원 후보와 무소속 박용섭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승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세의 분석입니다. 특히 강동원 후보와 박용섭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환주 예비후보는 지난 6년간 뿌려놓은 씨앗이 결실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민선 7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의과대학을 우리가 남원에 유치가 결정이 됐는데 잘 자리 잡고 개교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좋은 기업이 없는데 현재 일반 산업용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 또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는 이벤트 스토리를 많이 발굴해서 즐기고 또 그리고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노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원의 좋은 농산물인 춘향애인이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동원 예비후보도 남원 시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출마했다며 남원의 위기를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석 예비후보는 국립유전자 시험장 부지 48만 평 수목원 조성, 다국적 음식관광 타운 조성, 연고 귀농을 통한 인구 10만 명 회복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제4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가 오는 10월 6일 열립니다. 참가국 접수 기간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인천평화창작가요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평화의 노래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하셔야겠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제4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가 오는 10월 6일 열립니다. 참가국 접수 기간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인천평화창작가요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평화의 노래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본선에 오른 곡들은 국민 애창곡으로도 불릴 수 있도록 음반 제작과 온라인 음원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다 언어, 다 기쁨,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참여해 부모 코칭 수업과 부모 자녀 상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장애인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이 서포터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약정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단체 또는 개인인데요. 이에 부천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서포터즈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여름철을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노후되고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민간 아동지원센터에 친환경 쿨루프를 무상으로 설치합니다. 쿨루프는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하고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줄여 건물 온도를 1도씩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는 수요 조사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쿨루프 설치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소비자들의 곤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식용곤충 요리대회와 시식회로 소비 확대에 나섭니다. 이번 식용곤충 요리대회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18일 개최되는데요. 이는 식용곤충에 대한 영양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곤충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식용곤충을 소개하고 고부가 가치 먹거리 사업의 새로운 분야 개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